자, 사회성과 역사성을 같이 보시면 사회성은 다른 말로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불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분필이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분필이라고 약속했는데 난 싫어. 난 분필 안 할 거야. 너 왜 이거 분필이야? 나 이거 백마 할 거야. 그랬죠. 그러면 야, 우리 분필이 있는데 말이야. 무슨 분필이 뭐야? 백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아니, 자기만 나만 다르게 쓸 거면은 무인도에 가가지고 자기 공화국을 세워야지. 왜 사람 사이에 살아요? 피곤하게.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언어는 자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 약속이 필요하고, 일단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개인의 힘으로는 임의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밥을 법으로 고친다고 해서 밥 먹자. 아니, 난 밥 먹을 건데. 아, 그러면 학교 급식을 먹다 갑자기 자,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난 밥 먹을 건데. 이거 왕따 되기 딱 쉽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니까 누구나가 의사소통한 걸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부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자기 혼자 그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걸 사회성이라고 하고 불역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핵심은 뭘까요? 개인이 뭐 할 수 없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죠. 자, 됐습니다. 그럼 사회성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불역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산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매라고 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강을 본다 할 때 강을요? 가람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분명히 옛날에는 가람, 매라고 썼던 말이 오랜 시간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산과 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중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바꾸겠다고 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단어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느 개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당연하죠. 왜? 역사성 때문에.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운 형태의 의미 등이 언중 말을 하는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잘, 가을이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과주, 이거 발음도 안 되는 이걸 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가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변천이 되는 겁니다. 모양새도 그대로 있고 의미도 그대로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옛날에 어리다라는 거는 가엾다 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가 되는 거죠. 그럼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의미만 바뀌는 의미 변천입니다. 얘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뭐만 바뀐 겁니까? 모양만 바뀌는 의문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전차로는 까닭이란 뜻이죠. 까닭과 전차로는 전혀 모양이 안 맞아요. 그럼 모양은 바뀌어버린 거, 이 단어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까닭이라는 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멸이 된 어휘 사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역사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역사성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한다?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된다? 역사성은 새로 생기는 신생,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성장, 그 다음에 이처럼 뭐가 된다? 소멸, 신생, 성장, 소멸의 길을 가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기시고 이제 분절성과 개방성입니다. 자, 분절성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쉬워요. 여러분 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마는요? 여기. 뺨은요? 여기.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니까 손이 오는 여기. 그럼 여기는 턱이에요, 뺨이에요? 여기 왔으니까 뺨. 턱은요? 여기. 그럼 턱의 기준은요? 여기 뼈가 있는데, 뼈가 여기도 있는데. 그럼 이마는요? 여기요. 그럼 이마가 어디죠? 이렇게 질문하면 눈썹이 있는 데부터 머리털이 있는 데까지. 아, 그러면 일부 어떤 분들은 머리털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마가 여기, 그럼 이마가 이렇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볼까요? 뺨 맞았다 또는 맞고 턱 돌아간단 말이 있죠. 턱 돌아간다 했을 때는 턱만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딱 맞으면 턱만 띡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딱 맞으면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요? 턱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자연의 모든 것들은 연속적으로 다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마치 그렇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무엇을 나눠버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뺨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어디입니까? 여기 광대뼈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를 뺨을 하면 여기서 0.0000001mm 옆에 있는 거는 갑자기 뺨이 또 갑자기 턱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확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분절을 해놔서 구분을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무엇해서 끊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무지개 색깔도 오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죠. 그럼 빨간색에서 빨강 주황 확 바뀌어요. 주황 노랑 초록이지. 노랑 초록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죠. 빨강과 주황 사이에는 애매한 우리가 말하는 뭐 환타색 정도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마치 색깔은 7개만 있다듯이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는 것도 잘 보세요. 아침인데 점심 먹자 그럴 때 그럼 아까 1초 전에는 아침이고 1초 후에 바로 점심이 되면 딱 잘라지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면 점심하면 누구나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 그러면 분절성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네요. 분절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속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모든 연속적인 것을 무엇해서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분절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분절성이 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무한한 단어,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도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창조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 용이란 게 없었는데 우리가 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어를. 그럼 개방이잖아요. 새로 창조했잖아요. 돼요 안 돼요?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또 다시 연결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아침밥을 먹었다. 나는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아침밥을 매우 맛있게 먹었다. 나는 일어나서 아침밥을 맛있게 이렇게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수의 어휘를 만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무한히 긴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상상의 사물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무한히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용, 봉황, 유토피아, 희망, 불행, 위기라는 무엇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분명히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개방성. 개방성은 무한한 어휘,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 할 수도 있다? 관념적인 것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개방성입니다. 됐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창조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상성이 하나 남았네요. 자, 넘어갈까요? 추상성은 언어 의미 내용은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다. 이것까지 보니까 7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워. 내용이. 보세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 10만 원을 드리고 3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 사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물고기를 사오라 해서 사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스름돈은 다 가지세요. 근데 만약에 3시간 안에 못 사오면 그 전제를 다시 잡을게요. 요 근처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마트가 3개가 있고요. 대형마트도 한 2개가 있어요. 됐죠? 이 정도 전제면 되겠죠? 수산시장도 가까워요.
수산시장은 걸어서 한 20분이라고 칩시다.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100만 원을 주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하나 사오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그래서 만약에 사오면 그 물고기는 제가 갖고 나머지 거스름돈은 여러분이 다 갖고, 만약에 그 물고기를 못 사오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200만 원을 받는 이런 내기 어때요? 해볼만 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아유 당연히 하죠. 저는 안 할 겁니다. 거기 어떤 가게도 전에서 물고기 팔지 말자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그 사람 저 모르니까. 자,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여러분 100만 원 하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하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절대 물고기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물고기는 가서 그냥 돈만 주면 사오죠. 혹시 고래를 아니요 좀 물고기만 필요해요. 왜 못 사요? 라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물고기를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가서 아저씨 물고기 한 마리만 주세요 하면 뭐 드릴까요? 물고기요. 무슨 물고기요? 물고기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등어 주겠죠. 참치 한 마리 주세요. 참치 주겠죠. 조기 한 마리 주세요. 조기 주겠죠. 그런데 물고기라고 얘기해서 물고기 주라 그러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고등어 주세요. 조기 주세요. 돔 주세요. 노래미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늘은 노래미가 없어요. 노래미 있는데 얼마짜리 드릴까요? 저 100만 원 있으니까 큰 거 하나 주세요. 8만 원짜리 주세요. 엄청 큰 거 하나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고등어, 참조기, 감성돔, 노래미면 다 압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화시킨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물고기라는 총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존재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물고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고기 잡아봐요. 못 잡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지. 물고기라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중에 고등어를 잡았을 거고 참조기를 잡았죠. 그래서 잡으면 야 고등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총칭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꽃을 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젠 좀 짱구가 돌아가죠. 꽃 못 사옵니다. 꽃집에 가서 꽃 주세요. 그럼 아줌마가 무슨 꽃? 아니요. 꽃 주세요. 무슨 꽃 줄까? 장미꽃 줄까? 국화 줄까? 꽃을 달라니까요. 너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놈의 어린 놈의 자식이 이거 와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원래 언어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라는 게 총칭어는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걸 구체화시키면 고등어, 참치, 조기, 감성돔, 노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바로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됐죠? 그러면 추상성은 구체적인 것들의 합이 무엇이 된다? 총칭어가 된다. 이 합의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과정? 추상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총칭어는 실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언어 일반성에서 기자, 사역, 분계, 추 7개를 배웠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